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이런 목차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궁금한 점이나 뭐 좀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그 마이크하고 그 카메라를 켜서 가지고 질문해 주시고요. 또 뭐 오늘 오후 5시까지 한 2시간 남짓 진행 예정인데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쯤에 뭐 세미나 들어보시고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그 하일로 MPU AI 모듈 소개 쪽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준비한 이 PDF 자료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 하일로 MPU 그 모듈이 여기 이제 왼쪽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보다도 뭐 먼저 미리 알고 한번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PCI 그 슬롯에 이렇게 장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듈이 그 CPU 요 반도체 칩 형태 엄지 손톱만 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뉴럴 네트워크 그 매트릭스 그 행렬 연산하는 걸 아예 뭐 반도체 안에다가 CPU처럼 인베디드 시켜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에 국내에 이제 머신러닝 AI가 한 이세돌 구단 바둑 때부터 그때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그 AI 뭐죠? 구글에서 만든 그 알파고 그쪽하고 이제 대결을 하면서 국내에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소개되고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저야 물론 이제 리눅스 커널 OS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었는데 뭐 예전부터 저는 워낙 이쪽 컴퓨터 분야에 그 알고리즘 자료구조 알고리즘 쪽으로 저는 좀 많이 이제 좀 연구도 하고 관련되는 기술을 이제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머신러닝이 나왔다고 해서 이 머신러닝도 일종의 이제 컴퓨터 자료구조 알고리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논리적인 그 연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 데이터 구조를 링크드 리스트나 그 트리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좀 더 처리하는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리눅스 커널에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 소스를 들여다보면은 그런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꽤 많이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커널 OS 자체는 다른 라이브러리나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없는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컴퓨터의 전기가 온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자체가 그때부터는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소스 코딩을 할 때도 다른 뭐 환경에서는 굳이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일일이 내가 다 코딩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커널 OS에서는 다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워낙 그 전통적인 그런 자료구조 알고리즘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머신러닝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전통적인 자료구조 알고리즘에서 뭔가 새로운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나왔나 싶어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그때 한 2, 3년 전에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 사진은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이 그림이 뭔가 처음에 이게 생뚱맞게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그 소스들이 오픈 소스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머신러닝도 구글에서 그, 오픈 소스로 이제 오픈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또 이제 머신러닝 그 소스를, 오픈 소스를 보면 대부분 파이썬을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썬이 좀 인터페이스가 좀 쉽기는 한데 그 라이브러리 안쪽을 다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좀 최적화하거나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를 공부하는 그런 이제 대학원 쪽이나 학문 쪽으로 그죠?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좀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사실 소스까지 다 분석하고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소스를 찾아보니까 오픈 소스 형태로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를 하나하나 구현하는 것들이 좀 인터넷에 들어 그런 자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C 언어로 결국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그 매트릭스 행렬 연산을 계층을 1차, 2차, 3차 계층을 이렇게 형성을 시켜가면서 가로 세로 행렬을 연산시켜 나가면서 그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행렬 그 연결 구조를 뭐 한 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렇게 깊이 있게 이제 해가면서 그 학습을 안에 가중치 행렬 안에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학습 모델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구현하다 보니까 결국 행렬 연산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연산 속도의 비례해서 생기기 때문에 결국 CPU하고 이 메모리 성능을 계속 지수 형태로 높여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라즈베리 파이에 보면 컴퓨팅 모듈, CPU 모듈만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아이오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오 보드에 컴퓨팅 모듈을 네 개씩 장착하고 이걸 네 개를 또 위로 위쪽 방향으로 또 네 개 쌓아 올려서 4416, 16개의 컴퓨팅 모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행렬 연산을 좀 빠르게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때 많이 시도를 해본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결국 해보니까 이걸 하면서 제가 좀 한계에 부딪혔는 게 아우 이게 아무리 지금 현재 온 디바이스, 인베디드 환경에서는 너무 CPU와 메모리 자원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CPU 속도나 메모리를 테라급 이상으로 이제 올려야 되어서 올려야지 좀 웬만한 성능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걸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구글과 같이 대형 슈퍼컴퓨터에서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쪽은 막대한 자본과 하드웨어 리소스 자원을 투입하는 쪽, 이 막대하게 그런 구글과 같은 그런 대형 쪽에서 이거는 가능한 일이고, 인베디드 온 디바이스에는 아직 이게 좀 자원이 부족하고 좀 제가 또 성능을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다가 저도 좀 난간에 봉착을 해가지고 살짝 좀 접었었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처음에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커널에 좀 집중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이런 NPU 모듈이 이제 어, 아예 CPU처럼 내장된 형태로 이제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제 나왔으면은 온 디바이스 형태로 이제 인베디드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부랴부랴 이 모듈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제가 이제 테스트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처음에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이 MPU 모듈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아예 기술적으로 저처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엔지니어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걸 좀 잘 활용을 해서 응용을 잘 하는 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일단 먼저 이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시 방범 카메라 역할을 하는데 일단 뭐 지금 방범 감시 카메라는 그냥 앞에 있는 영상을 그냥 녹화하는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MPU 모듈을 이제 잘 활용을 하면은 카메라 안에 온 디바이스 형태로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까지 인식을 하면서 이 얼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좀 추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조금 뭐랄까 한마디로 좀 똑똑한 한마디로 뭐 소위 뭐 AI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 이런 걸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고속도로와 같은 이쪽에 이런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교통량이라든지 흐름을 분석을 할 수 있고 지금은 그냥 영상을 녹화해서 그걸 사람이 판독을 해서 중계를 하는 역할인데 이걸 이제 똑똑하게 뭐 소위 머신러닝을 한다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통계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얘가 좀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인지를 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건 이제 사람의 그 이렇게 모션을 트래킹해서 영화 여기 보면은 영화 찍을 때 카메라 같은 게 사람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이런 NPU 온 디바이스 카메라에 장착을 해가지고 머신러닝 그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쪽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PU 모듈이 나오기 이전에는 온 디바이스 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고 기능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대형 슈퍼컴에서 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을 또 대형 슈퍼컴에서 하면은 또 너무 많은 하드웨어 리소스 자원과 또 네트워크 환경 이런 게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하이로 MPU 모듈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제 온 디바이스 상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테스트해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을 해줬고요. 가능하다는 걸 판단을 했고 제가 그런 내용을 SDK로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그 접목을 하고자 하는 쪽에다가 제가 엔지니어들한테 그 SDK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하일로 MPU 모듈에 대해서 쭉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 관련되는 그 뭐 매뉴얼, 문서, 데이터 시트 이런 것들은 이 하일로를 만든 구글에 일단은 가장 많이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일로 AI의 디벨롭 존 이쪽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일단은 회원가입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이 필요하시고요. 이쪽에 들어가면 저기 오늘 제가 세미나 여기 진행하는 각종 자료들 내용들도 여기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질문 주셨네요. 예, 예, 잠깐만요. 아, 엣지. 예, 예,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후반부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머신러닝이 워낙 그 빅데이터를 일단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는 그 호스트, 슈퍼컴퓨터 거의 호스트에서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중후반부에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 학습 모델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학습하게 되면 학습한 그 매트릭스 행렬 안에 가중치 웨이트 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용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온 디바이스 엣지 단에서 바로 실행을 하면 빠르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실행 단계에는 온 디바이스에서 가능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습을 시킬 때는 아직까지는 슈퍼컴퓨터, 그 컴퓨터 파워 성능, 메모리라든지 CPU가 좋은 이쪽에서 학습을 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속도가 나옵니다. 자, 잘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단은 소프트웨어와 뭐 문서, 뭐 리소스 자원, 이 하일로 MPU 모듈이 지금 보니까 이 커뮤니티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사용자끼리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한 경험담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막 서로 소통하면서 이 오픈소스 정책이 이게 잘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커뮤니티 쪽에 상당히 이게 뭐 워낙 뭐 구글은 전 세계적인 그런 그 글로벌 그 업체를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들 자체도 보면은 그 CEO 자체가 인도의 그 순다 피차이 그분이 CEO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들 자체가 전부 다 글로벌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쪽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기술 공유해 가면서 이제 가는 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하일로 그 MPU 모델이 제휴사에서 제품을 라인업 한 것이 지금 보면 하일로 8이 있고 하일로 10이 있고 15가 있고 뒤에 번호가 일단은
좀 높아질수록 성능이 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그 하일로 8L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일로 제가 이제 하일로 8L 모델하고 다음 페이지에 그 하일로 8 모델에 대해서 제가 좀 안에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그 성능을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아,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거는 이제 스레드 태스크 스케줄링에 관련되는 건데요. 예, 예. 이건 제가 중후반부에 그런 지금 마지막 페이지쯤에 제가 그 요런 태스크 성능 프로세싱, 멀티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비교 평가 벤치마크 한 것이 있는데요.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일로 8L 모델하고 하일로 그냥 8 모델을 보면은 일단 이 하일로 모델이 그 뉴럴 네트워크 매트릭스 행렬 자체를 그 CPU처럼 안에 반도체 논리 게이트 형태로 안에 내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면 클러스터 좀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클러스터 0, 1, 2, 3 요게 그 뉴럴 여기 보면 NN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거든요. 이 뉴럴 네트워크 코어가 일단은 그 8L은 그 4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8은 이게 2배로 많아져서 8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 이게 이제 2배가 많은 8이 이게 성능이 좋겠죠, 일단은 그죠? 성능이 좋은데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논리 게이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또 장단점이 있어요. 파워 소모가 또 세지고 그리고 이제 발열량, 요즘 이제 이 발열량, 전력, 이게 AI 쪽에서 워낙 이게 자꾸 이걸 막 매트리스 생열 딥하게 막 자꾸 넣다 보니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엣지 딴그 온 디바이스 상에서는 적절하게 좀 뭐랄까 맞춤형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딱그 프로젝트에 맞춤형으로 적용을 하려는 쪽에 딱 맞춤형으로 맞춰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노하우 그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가성비 또 그 비용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팔레를 보면은 요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듈이 아닌 네 개가 좀 적지만 요게 일단은 좀 전력 소모가 여기 보면 파워 컨섬션이 한 1.5와트. 근데 이쪽 팔로 가면은 이게 한 2배 정도 2.5와트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당연히 이제 속도는 이게 이제 13테라 그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톱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당 어느 정도 연산 오퍼레이션을 하는가? 이게 이제 초당 이거는 13테라 정도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 2배로 늘죠. 26테라 오퍼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그 문제는 이제 그 전력 소모가 커지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요 팔은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인더스트리얼용이 커머셜 이게 일반적인 상업용이죠. 커머셜 이게 일반적인 상업용이고 이 인더스트리얼은 이제 그좀 좀 산업용 쪽에 이제 이제 쓰일 수 있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산업용은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동작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까지.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냥 커머셜 일반적인 상업용은 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쩜 뭐 좀 아주 극지방 추운 지방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것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더스트리얼 산업용 쪽에 이렇게 스펙이 맞추어진 이런 모델로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좋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해보면은 일단 인더스트리얼 뭐 자동차 분야라든지 이런 산업용 쪽은 상당히 그 진입 장벽도 높고 이런 테스트 극한 상황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비용 단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산업용 쪽의 모델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는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요 8L 있잖아요. 8L 이게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얼 산업용으로
그 동작 온도가 마이너스 40에서 85도. 그러니까 제가 8L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그 산업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모델이 아닐까. 이게 좀 가격이 또 싸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스펙을 데이터시트를 보니까 이게 다행히 인더스트리얼용이더라고요. 마이너스 40에서 85도. 그래서 아우 제가 그래서 8L을 사용을 하시는 게 일단은 온 디바이스 측면, 그다음 가성비 측면에서는 이제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보통 제조사에서 이런 제품 라인업을 할 때 모델이 이렇게 가격이 싸고 좀 낮으면은 이걸 일반 인더스트리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커머셜로 가져가는데, 근데 구글 이 8L은 그게 아니라 산업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그 NPU 모델은 이 하일로 8L 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구매하실 때 이걸 대부분 가장 많이 판매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기에 그 하일로 10도 있고 15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성능이 더 높아지는데 그거는 뭐 내용을 이제 추가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 풀리지는 않고 있고 구글에서 계속 테스트 중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 10모델하고 15모델은 그, 그 학습 데이터 그쪽에서 모델을 아직까지 막 테스트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조만간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7페이지를 보면은 요거는 이 웹페이지 여기에서 제가 그 관련되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벤치마크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이 이제 엔비디아 쪽이고요. 파란색이 그 하일로 모델인데 일단 벤치마크 테스트 할 때 테스트한 단위를 보면은 FPS per W인데요. 이게 프레임 per second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AI 모듈 쪽은 전력 소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세컨드와 와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와트당 전력 1와트당 단위 1초 동안 어느 정도 프레임을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임은 단위 와트와 단위 세컨드에 대해서 높으면 높을수록 일단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하일로 파란색이 대부분 다 높습니다. 엔비디아 이쪽 모델보다. 그래서 이쪽 물론 이제 하일로 제휴사 쪽에서 벤치마크 테스트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 기준에 맞추긴 했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 프레임 퍼 세컨드 와트 측면에서 일단은 뭐 하일로 모듈이 이제 좀 좋다고 성능이 평가되는 셈이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이게 일단은 이제 온 디바이스 측면의 그 벤치마크 테스트 내용입니다. 근데 또 엔비디아는 여기에 그 슈퍼컴퓨터급 엔비디아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멀티 프로세싱 환경의 슈퍼컴퓨터급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테스트 자료에 없죠. 그거는 뭐 저쪽 그 슈퍼컴 쪽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또 여기서 말하는 벤치마크 테스트 대상은 아니고. 일단 제가 오늘 세미나 진행하는 쪽은 그 온 디바이스 측면 그에 맞춰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일로의 개발 환경을 보면은 제가 여기 보면은 그 하일로 팔렐 데이터 시트 82페이지를 또 질문 주셨네요. 예, 예. 하드웨어는 하일로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여기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디바이스 드라이브,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브랑 그 하일로 RT, 라이브러리,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또 중후반부에 또 진행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질문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하일로 8L 이것이 일단 이쪽 그 호스트 CPU 쪽에 이 PCIe 인터페이스로 연결돼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TCP/IP 네트워크로도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뭐 좀 온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PCI 슬롯이 딱 바로 있으면은 이게 일단은 좀 인베디드 안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빠른 지금 현재 인터페이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요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은 어, 이쪽 머신러닝
해당하는 거는 요 하일로 NPU 모델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결과는 바로 PC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쪽 CPU 호스트 쪽에 알려지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출력 결과에 대한 후반부 처리는 이쪽 CPU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인베디드 환경은 이 호스트 프로세서 보드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돌리고 또 이쪽 센서, 카메라 인터페이스, 스토리지 쪽, 이쪽 인터페이스를 이쪽 보드에서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성능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속도도 좀 느려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서로 분담을 시켜가지고 머신러닝 AI 처리는 이 MPU 모듈에서 빨리 하고 이 결과만 PCI 인터페이스로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처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카메라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죠? CSI 쪽, 혹은 이제 요즘 USB 카메라, USB 인터페이스로도 이제 카메라 인터페이스가 이제 가능한데요. 이쪽 인터페이스만 잘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 부품화된 셈이죠. 부품화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품들을 그 온 디바이스에 맞춰가지고 그 현장 업무에 최적화 시켜가지고 맞춤형으로 인터페이스만 이제 잘 해주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된다고 봅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어, 예, 예. 지금 현재 그 PCI 인터페이스가 가장 그 뭐 빠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 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많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I2C도 있고 SPI도 있고 뭐 일반적인 시리얼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이제 PCI 인터페이스가 이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일단 이 NPU 모델은 가장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PCI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 PCI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라이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한데, 9페이지 보시면은, 아, 예, 예. 뭐,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9페이지, 예, 예. 일단은 오늘 세미나 내용 중에서 이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제가 좀 잔소리 삼아서 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일단 이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은 그 하일로 MPU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도큐멘트 매뉴얼이나 데이터 시트 보면은 항상 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이런 걸 이제 그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제휴사 이제 모델을 동작을 시키려면은, 이런 환경에서 동작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은 그 모델 빌드 인바이러먼트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머신러닝은 빅데이터를 일단 학습을 시켜야 되는 환경이 있거든요. 그 학습한 걸 가지고 이 런타임에서 이제 실행하는 거 이제 두 개가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카메라는 이제 오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질문이나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카메라 마이크를 켜서 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중후반부에 질의 응답하실 때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그 학습하는 모델을 보면은 슈퍼컴퓨터급, 대형 컴퓨터급에서 성능이 좀 괜찮은 쪽에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일단은 빅데이터 쪽을 학습하는 이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텐스플로우라든지 케라스라든지 뭐 파이토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학습 모델링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학습 모델을 한 부분을 그 어, 이제 할로에서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 모델을 컴파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할로 모델 주를 통해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밑에서
하일로 데이터 플로우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법령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체들에서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이고, 이걸 이제 하일로에서 실행을 할 때 그대로 실행은 안 되고요. 이걸 컴파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하일로 데이터 플로우 컴파일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 HEF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컴파일을 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이건 HEF 파일은 하일로 executable 파일인데, 일단은 이 파일을 가져다가 일단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이쪽에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HEF가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동작을 하는 이제 가중치 그 학습된 그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이제 결국 이제 어, 탑파스, 탭파스, 그다음 하일로 RT, PCI 인터페이스, 그다음 최종적으로 하일로 뭐 그 모델 이쪽으로 이제 이 HEF 파일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이 모듈 안에 보면은 NN 뉴럴 네트워크 그 모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전송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온 디바이스 이쪽 실행 환경은 그 HF 파일만 딱 여기 전달을 시켜주면은 상당히 빠르게 동작을 합니다. 상당히 빠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디바이스 환경이 조금 성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NPU 모듈에서 바로 이 HF 파일을 가지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상당히 빠르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세미나 하는 내용은 이쪽 오른쪽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환경입니다.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이쪽 왼쪽 환경은 아니고요. 왼쪽 환경은 아니고. 그래서 이 왼쪽 환경은 이 HEF 파일을 그 제공을 해줍니다. 그 하일로에서 지금 나중에 이제 이 HEF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뭐 사람의 얼굴, 사람의 그 어떤 움직임, 그 다음 여러 가지 오브젝트 디텍팅 객체 인식, 뭐 그렇게 막 여러 개 학습 모델에 따라서 학습한 HF 파일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쪽에서 활용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가 이제 그 자기만의 프로젝트 환경에 이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결국 이제 왼쪽 여기서 학습 모델을 통해서 학습도 시켜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런 모든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된 상황에서 이 HF 파일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된다.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이쪽은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이쪽은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이 오른쪽에 그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 빠르게 실행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필요한 사항이 일단은 제일 밑부분에 보면은 그 PCI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무조건 그 탑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그것하고 테파스 유저 어플리케이션하고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하일로 RT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요것도 일단은 포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 하일로 모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PCI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하일로 RT 라이브러리는 무조건 요거는 이제 포팅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자 쪽에서 여러 가지 유저 어플리케이션 하는 쪽은 티파스 이걸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실무에 맞도록 어떤 자기만의 그 최적화된 그 개발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중후반부의 내용은 이 저는 이제 이 티파스는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바로 할로 RT 라이브러리하고 C 언어 표준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인터페이스 하는 SDK를 만들어서 아주 좀 빠르게 진행하는 쪽에다가 이제 제가 그 맞춤형으로 만든 것을 바탕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위에 유저 어플리케이션 탭파스를 사용하면은 이게 보통 이게 보니까 이게 대부분 파이썬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C++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하기는 쉬운데 그 내가 어떤 그 좀 최적화시키고 이제 맞춤형으로 만들려면은 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깊이 있게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좀 수정을 하거나 이러면은 좀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수정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은 뭐 그 안에 라이브러리 있는 소스를 또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험상 차라리 그걸 막 분석을 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이썬이나 이쪽 어플리케이션 환경은 또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안 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 C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그 좀 빠르고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지니어들의 선택 사항이긴 한데 일단 한번 세미나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온 디바이스 환경에서 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하는 쪽을 이제 설명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일단 라즈베리 파이브하고 리스크5 JH710 이제 그 보드가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성능 평가 지표가 이제 정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리눅스 커널, PCI 드라이버, 하일로 RT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하는 쪽, 그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자 하는 이제 편의성하고 성능 최적화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본 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리눅스 커널은 최근 롱텀 안정화 버전이 6.6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브든 리스크 파이브든 일단은 버전 6.6 최신 롱텀 버전을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PCI 드라이브는 이 라즈베리 파이브 환경에서는 그냥 apt 인스톨 통해서 설치만 해주면 끝납니다. 아, 근데 리스크5는 이 소스 이게 이제 PCI 드라이브, 하이오 RT 라이브러리는 다 구글에서 그냥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받아다가 리스크5는 일단은 그 크로스 컴파일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이라든지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크로스 컴파일링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성이나 성능 최적화를 다소 어렵다고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이걸 처음으로 접근할 때는 조금 어려운데 이걸 한번 해보시면은 뭐 디바이스 드라이브 뭐 크로스 컴파일링해서 적용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그 안에 들어있는 소스를 이제 뭐 최적화하고 분석할 때는 좀 다소 진입장벽이 있긴 한데 이것도 크로스 컴파일링만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잘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하일로 RT 라이브러리는 그 C++로 이제 코딩되어 있거든요. PGI 드라이브는 이제 표준 C1으로 코딩되어 있고 하일로 RT는 C++로 코딩되어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브는 그냥 apt 인스톨러 패키지를 그냥 설치를 해주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5는 이쪽 J710 CPU 아키텍처에 맞게끔 로컬 환경, 그러니까 리스크5 J710 환경에서 컴파일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컴파일만 하면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최적화해서 어떤 이제 뭐 소스를 이제 수정하고자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 오픈 소스를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수정 사항도 없어요. 그냥 가져다가 컴파일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하고 주변 장치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인터페이스 하는 쪽 있잖아요, 그죠? 요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라즈베리 파이브는 이제 테파스나 RPI 캠 헬로 이런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하기는 좋아요. 그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HF 모듈을 딱 이렇게 설정을 해서 동작시키면 거기에 맞도록 이제 출력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이 문제는 라즈베리 파이 환경을 좀 사용해 보신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실행은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떤 내가 프로젝트 실무 환경에 맞게끔 이제 맞춤형으로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 안에 있는 소스를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수정하기도 어렵고요. 한두 개 수정을 했는데 그게 동작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새로운 개발에 버금가는 만큼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 장치 제어하는 것도 그렇게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근데 이제 리스5 쪽은 물론 일단 리스5 JH710 보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는 있어야 되는데요. 제 커널 연구 웹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동안 쭉 보고 계셨다면 이제 많은데 이 세미나 이후에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점이 있으면 커널 연구의 웹페이지의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도 되고 저한테 이메일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리스트5 쪽에서는 일단 C언어를 잘 하시면은 C언어 표준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그죠? 카메라 처리하는 그 비디오 4 리눅스 라이브러리하고 그 표준 그다음 이제 프레임 버퍼 카메라에서 도는 영상을 비디오 메모리 프레임 버퍼에 입출력 하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C언어 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거.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그냥 그 장치에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집니다. 라즈베리 파이 환경보다도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소스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러면 이제 쉬워지는데 처음으로 해보시면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진입만 잘 하시면은 오히려 내가 그 프로젝트에 맞게끔 최적화하고 성능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라즈베리 파이브에서 요 탭파스나 RPI 캠 요걸 C++에 이제 코딩되어 있는데 이걸 몇 번 제가 수정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나름대로 좀 이쪽 분야에 뭐 20년 이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쪽이. 근데 차라리 또 해보니까 라즈베리 파이브에서 C 표준 라이브러리가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이쪽 그 애플리케이션 쪽에다가 그 이쪽 뭐 맞추고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차라리 이쪽 그 뭐 C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좀 뭐 저 같은 경우는 쉽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SDK도 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것도 이쪽 환경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 하드웨어 스펙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리스5 J710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뭐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단지 라즈베리 파이브가 CPU 클럭이 2.4GHz, 리스5 이 J710이 1.5GHz, 라즈베리 파이브가 한 40%좀 CPU는 빠른데, 근데 CPU가 이제 이렇게 클럭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발열량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냉각팬이 라즈베리 파이브부터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또 리스5가 오픈 아키텍처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저전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그 어셈블리 명령셋 자체가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라즈베리 파이의 암 64비트나 리스크5 64비트나 일단 리스크 구조거든요. 리스크 둘 다 리스크 구조예요. 둘 다 리스크 구조인데 좀 더 리스크5가 안에 그 명령셋 배치를 좀 그 패치 사이클을 좀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 커널 연구회 페이지 보시면은 뭐 그 삼성 쪽에서 제가 세미나도 교육도 해보고 또 관련돼서 교육도 요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자료들을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언급해 드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오른쪽에 지금 리눅스 터미널 환경에서 한 번씩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 라즈베리 파이브는 일단은 여기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게 이제 그 슈드 APT로 그냥 그 패키지 그냥 설치를 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APT 실행하기 전에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요. 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그 최신 리눅스 커널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MPU 모듈은 리눅스 커널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최신 버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신 버전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하드웨어 환경을 설정해 주는 게 RPI 이제 그 컨피그라는 게 있는데요. 이 RPI 컨피그를 통해서 이 PCI 인터페이스를 이네이블 해주는 쪽이 있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설정을 해주고요. 요게 일단은 전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뭐 하일로에 관련되는 그 패키지 설정 이런 것들이 요 명령 한 줄로 그냥 다 설치가 됩니다. 그냥 apt install 하일로 all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뭐 한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한 10분, 20분 내로 쭉 다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부트 해주시면은 그냥 바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일로 RTCLI라는 이제 명령 이제 하일로 이제 올 설치하면 여기 이제 설치 들어오는데 이렇게 폼웨어 컨트롤 아이덴티파이 이런 옵션을 주어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설치한 거하고 요 하일로 모듈하고 이제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이제 연결돼서 동작하나 이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RPI 캠 헬로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 그 라즈베리 파이브에 연결된 카메라 있잖아요. 그죠?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캡처한 내용을 이제 그 하일로 모듈 쪽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서, 여기 보면은 제가 방금 지금 선택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게 그 HEF 파일, 학습 모델을 요 하일로 MPU에다가 인가를 해서 그 실행하는 HEF 파일을 여기다 한 옵션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그 머신러닝 쪽에 그 매트릭스 행렬 크기가 가로 세로 그 픽셀 크기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할로 NPM 모드는 가로 세로 픽셀 크기가 640 by 640입니다. 가로 세로 640 픽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은 카메라에서 수집한 영상을 요 학습 그 모델 HF에 맞게끔 인지를 해가지고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몇 줄 안 되는 명령으로 이제 라즈베리 파이는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스5 환경은 일단은 뭐 좀, 제가 이쪽 환경에서 이제 충분히 테스트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리스크5 그 보드가 요즘 이제 제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리스크5 아키텍 ARM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제조사들도 많고 그죠? 8, 90% 이상이 다 ARM을 사용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리스크5는 일단 제가 기억하는 제조사는 잠깐 뭐 제조사 잠깐 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리스크5부터는 이제 제가 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쪽에서 어, 자, 일단 그 제휴사는 그 커널의 디바이스 트리 쪽에 가보면은 그 해당하는 CPU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 제공을 하는 제휴사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 그 리스크5 쪽에 제휴사를 잠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음, 커널 쪽에 뉴스 이제 이게 리눅스 커널 소스인데 리눅스 커널 아키텍처의 그 리스크5 쪽에 부트 쪽에 DTS 쪽 디바이스 트리 소스 쪽에 가보면은 요게 그 제휴사 제휴사들입니다. 그 보면은 올위너, 캐논, 마이크로칩, 르네사스, 사이5, 스타5, 더 헤드 이 사여서 7개. 제가 한 2, 3년 전에 이 리스크5 아키텍처 화면 잘 안 보이시나요? 화면이 글자가 좀 작은가요? 영상 때문에요? 지금 제가 왼쪽에서는 이제 그 PDF 자료가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리눅스 터미널 하면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나요? 이게 지금, 예. 근데 이걸 지금 PDF를 예, 지금 같이 보면서 해야 돼가지고, 폰트를 제가 조금 확대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에 리스트5 할 때는, 여기 보면 사이5, 이게 최초의 그 리스트5 CPU 만드는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 버클리 대학의 그 쪽에 저희 리스트5를 설계를 하신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일단은 버클리 대학에서 그 리스트5를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뭐 워낙 학계 쪽에서 이걸 뭐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오픈 아키텍처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계 쪽이니까 했겠죠. 그죠? 이게 뭐 기업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면은 뭐 자기네들의 그 기업의 이윤 때문에 그 뭐 공개를 안 했을 텐데 이게 학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공개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파이브는 뭐냐 하면은 그 미국 버클리 대학 쪽에 이제 대학원 전공하시던 분들이 몇 명이서 이제 그 미국 실리콘밸리로 나오면서 창업한 회사예요, 사이파이브. 그게 이제
그 사이파이브 그 닷컴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관련되는 리스파이브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쪽 이게 최초 업체입니다. 그 위로 이제 그 올리노 캐논 마이크로칩 르네사스 뭐 스타5 있는데 이 스타5 있잖아요. 그죠? 이름도 사이5하고 비슷한데 이게 중국 업체예요. 중국 업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무역 장벽도 심화되고 그런지는 몰라도 이 CPU 설계 기술을 리스크5가 이제 오픈 아키텍처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지금 발빠르게 여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관련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JH710 지금 왼쪽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보드 있잖아요. 이게 스타5에서 만든 보드예요. 그래서 사이5는 처음에 이 보드를 제가 이제 이쪽 보드도 제가 2, 3년 전에 이제 가지고 한번 루스 커널을 포팅을 해봤는데 일단 좋긴 한데 성능은 좋아요. PCI 인터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많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게 홈이에요. 이게 보드가 막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요. 관세까지 물으면은 제가 한 100만 원 주고 보드를 구매하는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뭐 사용자들은 너무 비싸면 접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스타5가 한 1, 2년 만에 바로 그냥 사이5에 그 근접을 하는 성능의 CPU 보드 여기 지금 보시는 여기 JH710인데요. 이걸 바로 만들어내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도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 10만 원, 11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요즘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거든요. 라즈베리 파이브가 한 15만 원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JH710 그 보드 뒤쪽에 보면은 PCI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그 사진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MPU 모드를 여기다 탁 장착을 해가지고 PCI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여기다가 버팅을 하면 동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상황에서 이 카메라는 그 USB 카메라 그 리눅스하고 호환이 되는 그 USB 카메라를 장착을 하시면 돼요. 저는 예전부터 이 ELP USB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게 조금 해상도가 좋거든요. 요게 가격이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이것도. 근데 2, 3만 원 하는 USB 카메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머신러닝 쪽을 해보면은 이 머신러닝 쪽은 그 안에 뉴럴 네트워크 안에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칼라 속성, RGB 칼라 속성을 다 처리를 안 하거든요. 그냥 그걸 그 흑백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가중치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상도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카메라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카메라를 이제 테스트는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성능이 높지 않아도 잘 동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예전부터 ELP USB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USB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바로 그냥 그 리눅스 호환이 되는 비디오 폴 리눅스 라이브러리하고 이제 가지고 동작이 됩니다. 인식이 됩니다. 아, 그다음 안에 이제 DDR 메모리는 4기가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32기가. 그다음 이제 이쪽 HDMI 화면 포트가 바로 출력이 된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그리고 비디오 메모리 프레임 버퍼에 요 카메라 그 영상을 바로 이제 출력을 하면 속도도 빠르고요.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구현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지금 제 영상 쪽 보고 계실까요? 제가 제 영상을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 그림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요 화면 영상 보이시죠? 요게 지금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 테스트해서 돌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리스크5 모듈에 NPU 탑재해가지고
지금 카메라에서 수집되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그 동작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인터페이스로 제가 직접 구현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디오 메모리 프레임 버프에 그대로 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MPU 모듈하고 그 C 언어 SDK 코딩을 해가지고 C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로 그냥 제가 여기서 그 사용한 것은 그 MPU 모듈하고 PCI 구글에서 사용해주는 PCI 드라이버 하일로 RT 라이브러리 그것만 사용을 했고 나머지 인터페이스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C 언어 표준 그 소스로 다 코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카메라 좀 전에 그 카메라는 제 뒤쪽 편에 있거든요. 뒤쪽 편에 그 제 얼굴 이렇게 보시면은 제 얼굴 바로 이제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걸 이제 요런 인터페이스를 일단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건 지금 한 버전 한 0.9 정도로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버전 1.0도, 뭐 1.0 정도로 계속 올려서 계속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화면을 좀 크게 확대를 하면은, 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화면을 일단 그 왼쪽 상단부는 카메라 영상을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뿌리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 학습 모델은 HF 파일은 그 사람 얼굴하고 사람 모션을 그 인지를 하는 걸 일단 설정을 해놨어요. 일단 이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사람 얼굴 부분을 제가 좀 그 빨간색으로 좀 그 잡아서 요 오른쪽에다가 따로 분리를 해내서 사람 얼굴만 인지할 수 있도록 딱 분리를 해냅니다. 이것도 제가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즈베리 파이브나 일반적인 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런 기능이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인지를 한 쪽을 바로 분리를 해내서 따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 영상 안에 그 사람을 그 몇 번 검출을 했는지 검출한 횟수하고 그다음 사람 얼굴을 몇 개를 검출을 했는지 횟수를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비교적 제가 최근에 그 기능을 추가한 것인데 이제 결국 이제 사람 얼굴이라든지 이런 위치를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그 가로 방향 호리젠탈 왼쪽으로 가고 있다. 버티컬 세로 방향은 다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이걸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이동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그 리스5 보드에 제가 IO 인터페이스로 그 환경 센서 수집하는 그 센서를 연결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센서 온도, 습도, 조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단은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환경 센서 값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하고 소통하고자 할 때 이런 센서 데이터는 무조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지금 그대로 실시간으로 수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멀티태스킹 스레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스레드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업 그 스레드 표준 함수를 통해 가지고 커널 쪽에 그 멀티 스레드 태스크로 만들어 가지고 카메라 영상 처리하는 쪽, 그다음 이쪽 분리해내는 쪽, 그다음 요 사람 개체 판단 횟수, 그다음 왼쪽 오른쪽 이동 판단하는 거, 센스 데이터 수집하는 거 이게 다 스레드 단위로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지금 동작하고 있는 스레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PS 트리거 하면은 트리거저로 바로 나오죠.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만든 그 SDK 쉐어는 그 이름이 그 제가 FB 캠, 프레임 버프 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안에 스레드가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8개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죠. 18개.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쫙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구현한 것들을 차근차근 좀 시간 관계상 뭐 1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한 시간 정도 남짓에서는
제가 이제 구현한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PCI 그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포팅을 해놓아야 되는데 다행히 구글에서 이 드라이브 소스를 오픈해서 GitHub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GitHub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다가 제가 그걸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작업을 했죠. 제가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실행하고 컴파일하는 거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컴파일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실행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 정도만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내용들은 뭐 GitHub라든지 구글 쪽에 문서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이쪽에 그 하일로 RT 드라이브 쪽 경로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은 제가 일단은 깃을 통해 가지고 이쪽 그 GitHub에 하일로 AI, 하일로 그 RT 드라이브 점 git 이걸 이런 식으로 git 클론을 받으면 이 소스가 그대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받은 소스가 예. 자, 이 그대로 받은 소스가 이제 이 소스입니다. 이게 이제 PCI 드라이버 소스예요. C 언어로 다 코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전을 보면은 아, 4.20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PCI 드라이버 소스가 이제 작년 중반부터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이 구글에서도 이 드라이브 소스를 계속 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4.18 버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소스를 받았을 때 작년 한 9월 달, 10월 달쯤에는 4.18 버전이었는데 그 작년 12월 연말쯤에 그 4.19 버전으로 올렸다가 제가 이제 세미나 준비하면서 또 이제 그 버전을 다시 패치받아 보니까 최근 올해 1월 달부터는 4.20 버전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디바이스 드라이브 버전하고 좀 이따가 이제 그 하일로 RT 라이브러리 버전하고 항상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버전이 다르면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말씀드리는 버전은 4.20 버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 하일로 RT 그 PCI 하일로 PCI 드라이브 버전이 만약에 이제 4.20 버전을 가지고 그 드라이브를 포팅해서 동작시키면은 이 버전 기준으로 이제 라이브러리하고 이제 맞춰줘야 됩니다. 이 버전이 다르면은 보니까 그러니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일단 이쪽에서 그이 컴파일은 여기 보면은 리눅스 경로가 있는데 리눅스 경로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PCI라는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에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 메이크 파일이 있거든요. 요 메이크 파일을 일단 이게 중요해요. 메이크 파일이 이제 결국 이제 C 언어를 그 컴파일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정책을 어, 그 라즈베리 파이브 기준으로 이제 그 크로스 컴파일을 설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리스크 파이 화면이 가려집니까? 어, 예. 지금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안에 크로스 컴파일 설정을 뭐 리스크 파이브 그로 컴파일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장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이크 파일에 이제 이런 크로스 컴파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PCI 드라이브는 뭐 라즈베리 파이브에서도 장착을 할 수 있고 뭐 다른 뭐 또 암 드라이브에도 장착할 수 있고 아니면 저와 같이 리스크 파이브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시험으로 다 코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와 같이 이제 그 리스크 파이브 크로스 컴파일링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냥 make all 하면은 이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브는 뭐 소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이거는 빌드가 됩니다.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컴파일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컴파일이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일로 PCI.ko 이게 이제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 아, 예, 예. APT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예. APT 인스톨 하셔가지고 그 리스크 5 64 리눅스 GNU 요 패키지명을 주시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예. 이 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제 커널 연구회 웹페이지에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요거거든요. 이겁니다. 그 리스크5 요 리눅스 CNU 요거 패키지명 요걸 넣어주시면은 apt 인스톨 패키지명 넣어주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예. 옛날에는 처음에는 까다로웠는데 요즘은 이게 워낙 그 대중적으로 리스크5도 이제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apt 인스톨해서 바로 그냥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타겟이 요겁니다. 그죠? 요걸로 방금 컴파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컴파일 한 요 K용 모듈 있죠. 요게 PCI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입니다. 이걸 그 커널에 인서트 모듈 시키면은 제가 이제 인스톨 모듈 시켜가지고 동작하고 있는 걸 LSMOD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듈이 이제 그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막 실행하고 있는 리스크5 JH710 쪽에 커널 6.6.20 버전에서 지금 그 리스크5 64비트로 동작하고 있는 모듈 이렇게 탑재되어서 동작합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생각보다 PCI 드라이브는 소스도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금방 컴파일도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뭐 변경할 이유도 없고요. 나중에 뭐겠습니다. 이거 뭐 보드를 아예 새롭게 만들면은 뭐 스타5와 같은 보드 제조사처럼 보드를 새롭게 만드는 쪽이 있으면은 이제 PCI 드라이브도 소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보니까 수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하일로 RT 그 소스 있잖아요. 이게 그 이쪽 드라이브하고 사용자하고 사이의 순간에 이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포팅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일로 RT가 아무래도 이 런타임 환경에서 이 런타임 환경인 것 같아요. 이게 하일로 RT 야그까지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PCI 드라이브랑 사용자랑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런타임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C++로 코딩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일반적인 그 C 표준으로 컴파일이 안 되고 그 C++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해당하는 보드 로컬에서 컴파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것이 그 소스가 꽤 크고요. 이쪽 기터브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소스가 꽤 크고 컴파일 시간도 제가 로컬에서 해보니까 한 1시간 40분 걸려요. 이게 소스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PDF 자료는 제가 오늘 세미나 마치면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제가 그 PCI 드라이버 포팅한 거고요. 자, 16페이지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하일로 RT 그 C++ 라이브러리를 그 컴파일해서 포팅해서 이제 설치하는 내용이거든요. 요거 일단은 요 컴파일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죠? 컴파일 이 C 메이커를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컴파일 하는데 요게 이제 환경 설정 그 스크립트거든요. 이게 1시간 40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요거 소개만 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적용한 쪽을 보면, 하일로 쪽에, 하일로 알트 쪽에 가보면, 이것도 제가 이제, 이것도 다행히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그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트허브에서. 그래서 기트허브닷컴에 하일로 AI, 하일로 RT 깃, 이거 그냥 깃 컬론으로 받으시면은 소스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스고요. 그래서 이 소스도 보면은 예, 버전 그 4.2 그러니까 좀 전에 그 PCI 드라이브 소스하고 이 하일로 RT 소스랑 버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4.20, 4.20 버전 기준으로 이것도 컴파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는 방법은 요게 이제 CMake 빌드 스크립트 요것이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build.sh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자, 요 내용 그대로예요. 요걸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메이크로 프로젝트 정책 파일을 만들고 C++에 관련되는 소스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컨피그를 만들어서 컴파일을 해주는데 이게 1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컴파일이 다 되고 나면은 그 컴파일된 내용들을 이제 인스톨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 인스톨은 컴파일하고 나면은 요 빌드라는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빌드가 만들어지죠. 이 빌드 경로에 들어가 보면 빌드의 그 하일로 RT 경로에 리브 하일로 RT 소스 경로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컴파일된 내용들인데 이것을 이제 내 로컬 환경에 이제 그 should make install이라는 명령을 주면 설치가 되거든요. 그 설치되는 위치는 여기 설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헤더, 인클루드 헤더 파일하고 라이브러리 SO 파일이 설치가 되는 거죠. 예, 예. 메이크 빌드 하실 때 메이크 옵션에 다시 제이 옵션 말씀하신 대로 주시면은 이제 좀 더 빠르게 N 프로세스가 이제 CPU 개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 CPU 개수를 이제 전체 다 활용을 해가지고 그 메이크의 실행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방식이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이제 해당하는 이게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죠? 유저 로컬 경로에 이 라이브러리 그 설치 헤드하고 이제 SO 쉐어드 실행될 때 실행이 되는 라이브러리 쉐어드 오브젝트 파일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 위치가 인클루드 이쪽에 파일로 쪽을 보면요. 이겁니다. 일단 이 HPP 그 헤드 파일이 C++이기 때문에 헤드 파일도 HPP예요. 그래서 이 할로 그러니까 C 언어하고 C++ 두 개를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C 표준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할로.h하고 플랫폼.h 요 헤더 파일을 가져다가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C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다가 이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하일로 RT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셈이죠. 예. 예, 있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결국 이제 엔지니어적인 시각에서 오는 거죠. 이게 메이크 파일을 좀 전에 그 만들어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보니까 로컬이 아니라 저쪽에 다른 이제 그 리모트 호스트 쪽에서 크로스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메이크 파일에 그 여러 가지 정책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이제 해줄 수도 있기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 크로스 컴파일 쪽의 정책으로 만들어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로컬에서 합니다. 또 C++가 컴파일을 해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정책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쉽게 그 에러 없이 컴파일이 잘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로컬에서 합니다. 로컬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로컬 환경이 그렇게 뭐 호스트에 비해서는 CPU라든지 하드웨어 성능이 좀 그렇게 빠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컴파일하는 C 언어 소스도 C++ 소스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1시간 40분 좀 꽤 길게 걸리는 거죠. 예, 그런 이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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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쪽 크로스 컴파일 환경으로 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변수 값들을 일일이 다 맞춰줘야 돼요. 예. 새로운 오퍼레이션요? 프라이머리 인스트럭션 셋을 이용해서 새로운 오퍼레이션.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컴파일하고 있는 하일로 RT 있잖아요. 그죠? 이 소스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사용자 쪽하고 그 하일로 NPU 모듈하고 이 소스에서 연결을 하고 동작시키는 거니까 새로운 인스트럭션 셋이라든지 오퍼레이션은 이쪽 하일로 RT 수정을 좀 하면 되겠죠.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하일로 RT 소스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다 하셔야 되겠죠.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라즈베리 파이버는 이미 이렇게 만든 것을 패키지로 그냥 쭉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인스톨 설치하면 되는 부분이죠. 아, 예, 매트릭스 멀티플레이션 해석화 이런 쪽은 예, 하일로 모듈 뉴럴 네트워크 안쪽을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모듈 안쪽까지도 들여다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를 깊이 있게 좀 더 최적화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라이브러리의 그 지금 아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라이브러리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그 최적화를 시도를 하려고 해도 그 라이브러리에 제한된 내용 안쪽에서 최적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를 뭐 좀 이렇게 벗어나면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안쪽에서 제공해주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최적화나 그런 시도를 해야 되겠죠. 예. 내부는, NPU 내부는 그 하드웨어적인 그 하일로에서 만든 그 논리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제조 공정이잖아요. 그죠? 그쪽은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들하고 좀 소통을 해봐야 되겠죠. 예, 예. 좀 명령셋. 이거 말씀하시는 이제 컴파일러 안쪽을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예, 좀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라이브러리 그러면 최종적으로 실행이 될 때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이제 링크가 되어가지고 이 라이브러리가 들어오는 거죠. 유저의 로컬의 리브의 팔로 로컬의 리브의 리브 할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할로 RT SO shared object 그 컴파일이 될 때 그 링킹 되어서 들어오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아무튼 좀 그 MPU 모듈 안쪽까지는 사실 뭐 제가 이 세미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MPU 안쪽은 뭐 제가 좀 생각을 할게요. 그걸 이제 잘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다가 제가 세미나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음, 지금 결국 이제 17페이지 보시면은 이 하일로 그 모듈하고 PCI 인터페이스 드라이브하고 요 하일로 RT 요 제가 선택한 부분 있죠, 그죠? 이거는 일단은 지금처럼 포팅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가져다가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그 맞춤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시도한 것은 바로 그 하일로 RT 좀 전에 그 컴파일한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바로 그냥 시어너 표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가 여기 1, 2, 3, 4번 순번대로 이렇게 코딩한 내용을 인터페이스 하는 걸 제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그
그 타파스라든지 이런 그 이쪽의 내용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비디오 폴 리눅스 시어너 표준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코딩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직접 이 하일로 RT 쪽에 그 결국은 이제 이 디바이스 그 NPU 모듈이 원하는 데이터가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이 하일로 파일 NPU 모듈이 원하는 입력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그러니까 카메라 영상은 아무래도 이제 그 프레임 퍼 세컨드에 따라 가지고 조금 용량도 좀 크고 하면은 좀 느리잖아요. 느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능은 거기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영상을 얼마나 빠르게 수집을 해서 할로 RT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느냐. 이게 일단 첫째 입력단에서 그 성능 평가 지표가 됩니다. 그걸 빠르게 수집을 해서 할로 RT에 던져주면은 할로 RT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그 NN 돌리 게이트 안에서 아주 빠르게 응답을 내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할로 좀 CPP 요거는 3번은 뭐냐 하면은 요 할로 RT랑 바로 그 빠르게 비디오 메모리 프레임 버퍼랑 입출력을 하는 쪽을 요거는 할로 좀 CPP라고 제가 직접 이거는 코딩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게 일단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할로 CPP 제가 코딩한 걸 통해 가지고 카메라 영상을 빠르게 이쪽으로 입력을 해주고 입력받은 것을 할로 모듈이 처리한 결과를 또 빠르게 아웃풋을 받아와 가지고 그 결과를 프레임 버퍼 비디오 메모리에 바로 입출력을 해서 HDMI에다가 결과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게 동작을 해요. 이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군더더기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속도 지연이 생기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아주 빠르게 핵심적으로 구현을 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조금 뭐랄까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좀 내세우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18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좀 요약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이제 카메라 영상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비디오 포 L.C를 통해 가지고 프레임 버퍼 비디오 메모리에 영상을 일단은 이제 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구현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구현한 소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결국은 실무 프로젝트 하실 때 필요하실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현재 있는 걸 가져다가 잘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로 그러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빠르게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엔지니어들마다 좀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 오픈 CV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 잘 주셨는데 그 오픈 CV는 파일 입출력 해보시면은 그 이미지 리드 라이트라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준 입출력 그 파일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을 거치게 되면은 속도가 좀 뭐랄까 메모리하고 파일하고는 또 속도 차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버퍼 메모리는 그 D램이나 비디오 메모리 쪽하고 속도하고 파일 IO 쪽으로 가면은 속도 차이가 제가 볼 때는 100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 버퍼 메모리는 속도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고 그 오픈 CV에서 이미지 리드 라이트 하는 파일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거든요. 저 밀리 세컨드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하고 그 파일 입출력 밀리 세컨드 단위는 거의 그 10의 삼성 1000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CV를 활용해도 되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오픈 CV를 활용하는 거는 이제 편하기 때문에. 그죠? 편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속도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오픈 CV 라이브러리를 포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제, 아까 그 그림 지금 보고 계시나요? 제가 오픈 CV로 사용을 하는데 어느 쪽에서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그 요런 이제 그 텍스트 폰트 있잖아요. 그죠? 텍스트 폰트 요런 거 만들어주는 쪽은 오픈 CV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 영상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처리하는 쪽은 그 비디오 폴 리눅스 그걸 또 바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잘 선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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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픈 CV도 그대로 포팅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 CV에 그 이미지, 그 매트릭스 행렬 연산하는 쪽이 또 오픈 CV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또 오픈 CV를 씁니다.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긴 하는데, 그 가장 그 최적화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는 쪽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소스 쪽 가볼게요. 어, 파일로. 제가 구현한 소스 이름을 일단은, 프레임 오브 캠, 프레임 오브 카메라 뭐 이렇게 처음에 프로젝트 명칭을 만들었기 때문에, FB캠이라는 프로젝트 명칭으로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기수로 버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소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시어노 코딩을 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좀 전에 이제 언급하신 비디오 처리 있잖아요, 그죠? 비디오 폴 리눅스. 그런 비디오 처리는 요 비디오라는 경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 처음에 이 그림이 이야기해 주죠. 처음에. 그래서 요번에는 프레임 버퍼 이쪽 관련돼서 입출력 하는 거는 요 비디오라는 경로에 있는 소스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이 프레임 버퍼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할로 RT 라이브러리랑 아, 인터페이스 하는 쪽 소스 있죠. 이거는 여기 메인에 제가 코딩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하일로 좀 CPP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소스는 C 언어 소스랑 그 CPP 소스를 두 개를 접목을 시켜놨어요. 왜냐하면은 하일로 RT가 그 C++로 인터페이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인터페이스 하는 소스는 제가 하일로 좀 CPP로 코딩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C로 코딩을 했습니다. 아, 비디오에 있는 소스를 보면은 일단 이제 카메라 영상을 그 비디오 폴 리눅스 시언어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 프레임 버퍼에 바로 입출력을 하는 소스가 v4l.c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프레임 버퍼 내용을 HDMI 화면 쪽으로 바로 빠르게 출력을 하고 하는 소스는 그, 그, F 프레임 버퍼 드로우 fbd.c 이렇게 제가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JPEG 그 소스를 또 필요하거든요. 요것은 오픈 CV를 사용을 하면은 그 오픈 CV 라이브러리에 뭐 있는 거 활용하면 되는데 저는 바로 카메라 영상을 그 카메라 영상이 그 JPEG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걸 이쪽 하일로 RT 쪽은 JPEG이 아니라 그 비트맵 형태로 그 가로 세로 640 바이 640 가로 세로 640 픽셀 비트맵 형태로 JPEG을 변환을 해서 하일로 모듈 안쪽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때 요게 JPEG.c 요게 또 필요합니다. 네, 요렇게 일단은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고요. 아, 그다음 나머지 이 디바이스 GPIO I2C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장치 그 센서 수집 장치 쪽 센서 데이터 처리하는 쪽 소스예요. 그러니까 I2.C는 뭐냐면은 여기는 온도, 습도, 조도 센서가 그 I2C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레드로 이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I2C.C에 그렇게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GPI.C는 뭐냐 하면은 요 이제 사람을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이렇게 이제 트래킹 추적하면서 따라갈 때 카메라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 펜틸트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요 GPI 그 스위치 제어용으로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제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제휴사, 뭐 하이로라든지 구글 이런 쪽에도 이런 것들은 제공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그 현장 실무 프로젝트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아, 예, H264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H264 비디오 프로세스 이거는 이제 카메라에서 최초 수집을 할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 그 주신 게 뭐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 1번 카메라 쪽에서 어, 카메라에서 이제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한 영상을 이제 비디오 폴 리눅스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제 그 카메라 쪽에서 H264 비디오로 어, 들어오면은 이제 그걸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그 JPEG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카메라에서 어떻게 수집이 되나. 그리고 이제 이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카메라에서 최초 수집되는 영상이 어떤 그 영상으로 인코드 되어 있느냐 판단하는 게 이 비디오 폴 리눅스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그 영상이 탁 들어오면은 그게 H264로 인코드 되어 있는지 JPEG으로 인코드 되어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이제 디코드 풀어야 되죠. 그게 결국은 이 비디오 폴 리눅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판단하는 것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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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한번 처리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 차이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ELP, 예,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ELP US 카메라면은 이제 카메라 설정에 따라서 그 H264로 인코드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JPEG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카메라 인터페이스 연결한 설정을 보고 이제 그 판단을 해서 그 비디오 폴 리눅스에서 다시 그 하일로 MPU 모듈이 원하는 그 비트맵 형태로 다시 그 디코딩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뭐 H264나 JPEG이나 또 그냥 그 RGB 포맷이나 유사합니다. 그냥 그 카메라 영상에 대한 인코드, 디코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입력단에서 처리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랄까 거기에서 성능 차이는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한 번씩 인코드, 디코드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 정도로 보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거는 그 카메라 영상 자체에서 그 비트맵 형태로 탁 들어오면은 이제 가장 좋을 텐데 저도 처음에 입력 데이터를 판단을 할 때 하일로 모듈이 원하는 비트맵 형태로 이제 들어오면 가장 좋다고 판단하에 그걸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는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하일로 모듈이 원하는 비트맵 640 가로 세로 640 픽셀로 한번 이렇게 변환은 해줘야 돼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장치 인터페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런 VPL.C, 그다음 이제 여기 FBD.C 이런 소스에서 지금 언급하신 그런 장치를 오픈해가지고 리드 라이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소스를 이 메이크 파일에서 이제 그냥 메이크를 하면은 한번 해볼게요.
메이크 클린 한번 하고요. 메이크, 실행, 메이크 파일 내용은 이렇게 코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그 소스들을 이렇게 메이크 파일에서 이런 정책으로다가 이제 코딩하도록 메이크 파일 만들어 놓고 그냥 메이크 해주면은 이 소스가 이제 컴파일이 되는 거죠. 아, 지금 이제 이게 이쪽 그 비디오 처리 쪽, 예, 비디오 처리하는 쪽하고 같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같이 지금 스레드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여러 가지 태스크 작업들을 많이 하면은 지금 그 이게 지금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것도 처리하고 있고 지금 컴파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가 걸리죠. 아, 예, 다시 J 옵션, 다시 일단은 J 옵션을 여기서는 안 줬어요. 그렇게 소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그냥 뭐 최저가 옵션하고 이 정도만 줬습니다. 다시 J 옵션은 뭐 나중에 제가 주어서 소스가 좀 계속 개발하고 할 때 소스가 많아지고 하면은 컴파일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은 제가 뭐 다시 J 옵션은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컴파일 되면은 어, 이런 거 보이시죠, 그죠? 할로 RT 라이브러리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아까 할로 RT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할로 RT 라이브러리 링크 옵션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스레드를 쓰기 때문에 p스레드 링크 옵션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JPEG 라이브러리 쓰기 때문에 JPEG 링크 옵션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컴파일 끝났네요. 그러면은 이게 컴파일이 이쪽 어, 필드 쪽에 이쪽 이쪽에 이제 컴파일 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프레임버 캠 카메라 이게 이제 이렇게 컴파일 실행 파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그러면 실행을 그럼 컨트롤 C 끌게요. 실행을 종료하고 그럼 지금 컴파일한 걸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실행은 제가 지금 자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시우드로 네 이렇게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다시 실행이 되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약속한 세미나 시간이 거의 뭐 2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성능평가 지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뭐 저는 뭐 세미나 뭐 진행하다 보니까 2시간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갔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말 오후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저하고 이메일도 하시고요. 또 소통도 좀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능평가 지표를 보면 이건 뭐 아까 뭐 멀티 스레딩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지막 19페이지인데요. 이제 일단은 뭐, 다른 이제 온 디바이스 환경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라즈베리 5가 일단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 또 리스크 5가 또 양립해서
오픈 아키텍처로 앞으로 이제 좀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일단은 지금 요즘 비교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드웨어 사양은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일단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브가 이제 64비트 코텍스 A76 쿼드코어 2.4GHz고요. 메모리 DDR은 4GB입니다. 8GB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4GB 하고요. 리스5 64비트 U74 쿼드코어입니다. 이것도 코어가 4개 있고요. 이제 CPU 클럭이 라즈베리 5에 비해서 1.5GHz 한 40% 속도가 좀 느리죠. 이것도 메모리 DDR도 4GB가 있고 8GB 이것도 8GB가 있어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8GB는 또 뭐 4GB 정도로 해도 좀 무난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이 제가 그 소스 구현한 걸 돌려보면은 스레드가 일단은 안에서 이런 식으로 19개 정도가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스레드가 많아지면은 이게 그 커널 안에서 그 태스크로 스케줄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CPU 그 로드 밸런싱 되는 태스크 분배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점유율은 아무래도 이제 CPU 코어 클럭이 이게 리스5가 라즈베리 5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보면은 CPU 점유율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라즈베리 5가 좀 40% 이상 빠르기 때문에 CPU 점유율은 좀 낮거든요. 근데 뭐 보통 이제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 자기 그 맞춤형 프로세스를 뭐 한 50% 내외로 이렇게 점유해서 풀로 가동을 시켜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뭐 CPU 4개 코어가 되는 걸 뭐 이렇게 놀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풀로 가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주면은 이제 실행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라즈베리 5는 이게 클럭이 빠르지만 단점은 발열량이 많아서 냉각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스레드 태스킹을 하게 되면은 발열량이 또 상대적으로 전력도 좀 소모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춰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스 5는 좀 저전력인 반면에 이제 파워 그 저기 스레딩 멀티태스킹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스레드를 만들어서 돌리는 게 좋고요. 좋고 라즈베리 5에서는 좀 CPU 속도는 빠르지만 발열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춰주는 게 좋고 물론 이제 풀로 가동을 해주면 좋긴 하겠죠, 그죠? 아무튼 적절하게 맞추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리스5 이쪽 환경이 좀 적절하게 가성비 좋은 환경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일단은 라즈베리 파이 제가 가장 그 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라즈베리 파이브에 비해서 리스 파이브가 메모리 사용량이 급격하게 적습니다. 일단은 제가 리눅스 커널도 최적화를 했고요. 불필요한 뭐 장치라든지 이런 거 다 드러냈고 부팅 속도도 빠르게 했고 하일로 MPU 모듈을 맞춤형으로 그 동작시키기 위한 내용들만 필요한 것만 딱 그 커널 그 최적화 시켜가지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은 그 라즈베리 파이브에 비해서는 거의 뭐 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메모리를. 그죠?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MEM 인포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은 전체 뭐 한 4기가 되는 그 메모리에서 거의 뭐 33기가 풀이 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액티브 보면은 한 240메가? 요 정도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요 정도만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일단은, 평가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워낙 뭐 수십 년 동안 리눅스 커널 OS를 다루다 보니까 요즘은 뭐 리눅스 커널 그 소스를 뭐 제가 최적화를 하거든요. 최적화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리눅스 커널 소스를 처음에 포팅을 하게 되면은 커널 소스를 제공해주는 제휴사에서 장치들을 풀로 가동을 하거든요. 자기네들 필요한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다 올립니다. 디바이스 트리에서. 왜냐하면은 사용자들이 뭐이 장치가 동작을 안 하면은 막 컴플레인 불편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디폴트로 모든 장치를 다 동작을 시키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장치가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부팅되면서 그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다 이닛에서 초기화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고조체를 만드는 거죠. 그 때문에 부팅 시간이 한 20초, 30초 걸려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다 드러내는 거죠. 다 드러내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보이실까요?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보드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드거든요. 이 보드인데 여기 이제 MPU 모듈이 밑에 장착이 PCI 슬롯에 장착이 되고 IO는 제가 딱 만들었습니다. 입출력 하는 IO 디바이스도 제가 요 IO 보드는 제가 만들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필요한 것만 딱 맞춤형으로 만들고 그다음 이제 리스5 보드 CPU 보드는 중간에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춤형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최적화되는 그런 소스를 이제 부팅을 하는 셈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이 부팅 시간이 8초에서 10초 걸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커널 연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자주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이제 실무 프로젝트를 산업용으로 좀 해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팅 속도도 빨라야 되고 특히 산업용 쪽은 거기에 딱 맞도록 맞춤형으로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 그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작한 SDK는 그런 쪽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쪽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세미나 이제 마무리 시점이 돼 가는데요. 지금까지 관련되는 내용들은 커널 연구의 웹페이지를 참조하셔도 되고요. 또 오늘 세미나 내용은 이런 뭐 커널 연구의 웹페이지 보면은 뭐 커널에 관련되는 것들, 그다음 제품 관련되는 블로그 이런 것들을 제가 요즘은 적극적으로 소스 뭐 관련되는 것들도 좀 뭐 공개할 것들은 다 GitHub으로 공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자주 확인을 해주시고 오늘 세미나한 요 발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도 PDF 파일로 오늘 저기 메일로 좀 세미나 끝나면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SDK 소스는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공유를 다 해버리면은 이제 우리 아직까지 생태계가 에, 수익 모델 창출하는 쪽이 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산업용으로 준비한 이유가 맞춤형으로 딱 현장 프로젝트에 맞춤형으로 제작을 한 대신에 조금 비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어차피 프로젝트 산업용으로 진행을 하시면 프로젝트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비용을 받습니다. 제가 커널 연구회 웹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미 뭐 보신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제품 판매 쪽에 가보면은 이게 저도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들이나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쪽은 그냥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걸 이제 산업용으로 기업 쪽에서 활용을 하는 쪽은 이걸 돈을 이제 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제공을 해드린 지금까지 제가
세미나 발표한 내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사용하는 교육도 해드리는 대신에 이제 비용을 현재는 이 정도 받는 비용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쪽에서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가거든요. 이거 따져봐야 그 뭐 한 그 고급 엔지니어 쪽에 프로젝트 한 2몇 먼스 뭐 800만 원, 880만 원이면은 고급 엔지니어 2명을 한 달 정도 사용하는 비용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까지 그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뭐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프로젝트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이거보다 곱절 두세 배 더 비용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정화시키고 뭐 인력 관리하고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SDK를 잘 정제된 걸 가져다가 활용을 하는 것도 효율성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대학생이나 그냥 순수 이제 학술 공부용으로 하는 쪽에서는 좀 무료로 제공도 해드리고 그런 쪽으로도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제 마치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질의응답이 중간중간에 많이들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질의응답 좀 있으실까요? 아, 예. 아우,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PCI 인터페이스가 USB처럼 그 허브 형태로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PCI를 그 모듈을 한 개만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PCI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모듈을 4개, 8개 그 허브 그 하드웨어가 준비되는 만큼 PCI 그 USB 허브 연결을 하듯이 연결할 수가 있어요. PCI 인터페이스가 뭐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니까. 이 때문에 향후 제가 버전업을 하면서 이제 성능이 이제 올려야 되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PU 모듈도 아까도 보시겠지만 여기 그 HEF 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응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HEF 학습 모델을 가지고 동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HEF 파일을 그러니까 여러 개 결국 이제 쓰게 되면은 성능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은 그 학습 모델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그 해석, 아웃풋 출력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개를 쓰면은 뭐 사람에 대한 거, 뭐 자동차에 관련되는 거, 뭐 또 혹은 이제 또 뭐 방범에 관련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 모델을 그 여러 개의 PCI 인터페이스의 허브로 쫙 연결해가지고 그 처리를 하면은 좀 더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예. 향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슨 보드값. 예. 예, 예. 아, 예. 예, 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우 진짜 실무 프로젝트에 입각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가성비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뭐 돈이 많으면 뭐 슈퍼컴퓨터급의 막 하드웨어 인력 투입해가지고 하면은 뭐 성능을 좋게 올릴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이런 온디바이스 환경은 가성비를 적절하게 맞추면서 좀 적은 비용으로 그 최대 효과가 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 아마 실무 프로젝트 진행을 해보시면은 그 엔지니어들 그 뭐랄까 실행 효율 차이가 그런 쪽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네. 앞으로 그런 쪽을 이제 계속 그 맞춰가야 되겠죠. 예. 네, 예. 그렇죠. 예.
온디바이스 엣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자, 시간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정도로 그러면은 세미나를 마치고요. 향후 뭐 저에게 이메일로 좀 주시고 적극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